오늘은 순열과 조합 그리고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자고. 자, 순열이 있고 두 번째는 조합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생님은 순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순열인 것 같은데 아닌 게 많아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설명할 때가 잘 보세요. 자, 순열은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그리고 줄 세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순열 그래요. 뽑아서 줄 세우는 거잖아. 자, 순열은요, 뽑아서 줄 세운데도 되지만,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되면 순열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순서를 바꾸어서 다른 경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N, P, R이죠. 자,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는 N 팩토리얼을 얘를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은 실제로 N부터 시작해서 N-1, N-2 자, 쭉 나가는데 어디까지? 앞에부터 몇 개? R개를. 오케이? 앞에부터 R개를 곱하는 거예요. 보통 순열과 조합을 배우면 순열을 먼저 배우고 조합을 나중에 배워요. 잘 보세요. 조합은 뭐예요? 조합은 뽑는 경우의 수야. 뽑았다. 그러니까 뽑으면 끝나는 거야. 순열은 뭐예요? 뽑아서 줄 세우는 거지. 뽑아서 줄 세우는데 왜 뽑는 경우보다 뽑아서 줄 세우는 더 복잡한 경우를 먼저 배우느냐? 계산이 편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합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합으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조합은 뭐냐? 얘는 뽑는 경우예요. 뽑기만 하면 돼. 자, 첫 번째. 조합은요, 뽑기만 하면 되는데, 어떨 때 조합으로 계산하느냐? 그냥 뽑는 것도 되지만, 첫 번째는 순서에 관계없어요. 순서에 관계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바꾸어도 한 가지야. 그 경우란 말이에요. 그 경우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 경우가 됐다는 거야. 순서를 바꾸어도. 자, 그런 경우의 수도 조합의 경우의 수하고 같지만 두 번째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자, 순서에 관계없다와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다른 말이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 없게 어떤 조건을 주어지든 바꾸었는데도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었는데도 원래 경우와 같은 경우가 돼버리면 그것은 조합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N, C, R은요? 얘는 원래 정의가 뭐예요? N, P, R을요?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NPR은요, 뭐랑 똑같아요? NCR 곱하기 얼마? R 팩토리얼이죠. 양변에 R 팩토리얼 곱하면. 이해갑니까? 그래서 NPR로 딱, 이건 보나마나 순열이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순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쓰면 돼요. NPR. 알았습니까? 주저없이 쓰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게 미덥지가 않아요. 뭔가 좀 애매해. 그럴 때는요, 이거 쓰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 시험에서 가능하면 C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정확하지 않은 건 뭐 쓴다? C.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건 조합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줄 세우면 돼요. 그거나 NPR이나 똑같은데 바로 NPR을 써버리면 잘못하면 미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열은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뭐 중복 순열이든지 뭐 나오겠지만 지금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이 조합은 활용 범위가 넓죠. 그래서 조합이 활용 범위가 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부분 다 C로 풀죠. P로 나오는 건 엄청 쉬운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워보자. 바로 분할이라는 거예요. 분할. 분할은 어떤 집단을 아니면 어떤 것들을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방법, 이게 나누는 방법이에요. 나누어 놓기만 하는 방법을 바로 분할, 그래요. 분할. 자, 이 분할은요, 나누는 거기 때문에 뽑아서 놓기만 하면 되는데 주의할 점, 숫자가 같으면요, 바꾸어도 똑같은 경우가 돼가지고요,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자, 6개를, 자, 보세요. 1개, 2개, 3개로 나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는 6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놓고요. 2개를 뽑아놓고요. 나머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놓지만, 자, 이것은 1이기 때문에 이제 숙달이 되면 안 해도 돼요. 3C3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1개, 2개, 3개 개수가 모두 다르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분할의 개수고요. 자, 6개를 똑같이 2개로 나눠보자.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놓죠. 그리고 나머지 4개 남았으니까 4개 중에서 다시 2개를 뽑아서 놓고요. 2개 남았으니까 그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이쪽에 놓으면 되겠죠. 그럼 3개로 2개로 나누었는데 얘는요, 요것들을 바꾸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개수가 같은 것들에 줄 세우는 경우로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3 팩토리얼 분의 1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분배라는 게 있어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분할과 분배라고 정확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용어는 안 쓰는데, 어쨌든 분배는 뭐냐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자, 나누는 게 뭐야? 분할. 그죠? 나누어 준다 그러면 분배가 되는데 나눈 다음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것은 곧 나누고 그리고 다시 줘야 되겠죠. 자, 6개를 1개, 2개, 3개로 나누어서 A, B, 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면 분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요것만 해주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얼마? 3 팩토리얼. 그러면 분배다. 알겠습니까? 자, 분할과 분배 중에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문제. 뭡니까?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경기를 짜는 개수. 토너먼트 경기를 짜는 개수는 분할이에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토너먼트 나오면 분할. 나누고.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좀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번에 꼭 나올 거라고 예측한 예상 문제. 그게 뭐였어요? 함수의 개수죠. 함수의 개수 몇 가지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총정리해보자. 자, 함수의 개수를 총정리해보자고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자, 선생님은 집합 x의 원소의 대표를 스몰 x, 소문자 x로 보고요. 집합 y의 원소의 개수를 스몰 y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선생님 항상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 nx를 x라고 보고요. 자, 요 집합 y의 원소의 개수 ny를요, 이것을 y 이렇게 봤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더라고. 자, 함수의 개수, 그냥 x개와 y개로 이루어진 함수의 개수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중복 순열을 배우는데 거기 가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만 지금은 혹시 출제되면 다 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외워놓자고요. 공식으로. 얘는 뭐냐? y의 x제곱 이렇게 외워두자고요. y의 x제곱.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자, 1대1 함수는 하나씩 대응되는 건데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말로 주어지면 좋은데, 그지? 이걸 꼭 식으로 주어져요. 어떻게 해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 x1하고 f x2가 다르다. 자, 이렇게 주어지면 1대1 함수예요.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y부터 해요. y, p, x 외워두자. 자, 1대1 함수 y, p, x y, p, x.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는 1대1 함수는 x하고 y가 달라도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x하고 y가 같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고 이걸 만족해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총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가 같으면서 만약에 둘 다 n개다.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시험 보기 전에 이 정도 알아두고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x가 1, 2, 3, 3개고요. y가 1, 2, 3, 4, 5, 5개면 자,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y가 5개, x가 3개니까 뭐가 돼요? 5의 세제곱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 125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p라고 했죠. 순열. 그래서 자,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5, p, 3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3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몇 개? 60까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경우만 나오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조건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X의 원소이고 B도 X의 원소인데, 자, A보다 B가 크면 FA는 반드시 FB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수가
큰 수에 대응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이 함수도 같은 것에 대응되지 못하기 때문에 1대1 함수인 것은 맞지만 1대1 함수 전체는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것들만 생각하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 돼요. x가요 1하고 2하고 3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1대1 함수 그러면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하고 4하고 5를 선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함수에서는요 일반적인 1대1 함수에서는 3, 4, 5 1이 3, 2가 4, 3이 5로 대응돼도 되고 자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또 마찬가지로 3하고 5하고 4로 대응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5하고 3으로 대응돼도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각각 다른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개수들을 전부 다 센 것이 바로 순열이에요. 3개를 뽑은 다음에 이 3개를 줄 세우는 경우만큼 개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어떤 조건을 가졌어요? 큰 것에 대응돼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 4, 5가 만약에 뽑혔다면 3, 4, 5를 어떻게 배열해야 되겠어요? 1은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어디에? 3에 2는요 그 다음 작은 얼마에? 4에 3은요 가장 큰 어디에? 5에 대응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3, 4, 5를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조건이 있어서. 따라서 하나를 뽑았는데 3, 4, 5를 뽑았는데 경우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조합이다. 이게 조합. 자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자 1, 2, 3을 뽑든 2, 3, 4를 뽑든 자 3개를 딱 뽑기만 하면 이런 조건을 가지는 함수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수는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조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는 조합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대1 함수는 순열이지만 이렇게 큰 수가 큰 수에 대응되든지 반대로 큰 수가 작은 수에 대응된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공역이 치역이다 이런 문제예요. 공역이 y가 공역인데요. 얘가 치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역이 이 y 전체가 되도록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은 제가 문제집에 그 해설지를 봤더니 여러 가지 풀이가 있던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수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이 x가 1, 2, 3이고요. y가 만약에 4, 5라면 4하고 5가 다 대응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요 정의역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4하고 5에 배분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할과 분배 문제예요. 그래서 공역이 치역과 같은 함수의 개수 그러면 선생님은 분할과 분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꿀팁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이 3개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려면 몇 개로? 2개와 1개로 나누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3개를 2개와 1개로 나누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3,
C2 그리고 1C1 세 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놓고 하나를 뽑아서 놓고 자 이게 바로 이 세 개를 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2개로 분할된 그룹을 다시 4하고 5에다가 분배해 줘야 되겠죠. 아까 배웠듯이 무슨 얘기예요?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된다? 2 팩토리얼. 알겠습니까? 2개한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함수의 개수가 돼요. 자,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함수의 총 개수는 뭐죠? y의 x제곱.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는요, ypx. 세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는요, n 팩토리얼. 그리고, 자, 조금 전에 했듯이, 뭐가 돼요? 큰 수가 큰 수에 대응된다. 또는 큰 수가 작은 수에 대응된다고 부등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체적인 그런 규칙이 나오면 이것은 반드시 조합이다. 순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처럼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공역이 모두 대응되도록 그러면 정의역을 공역의 원소의 개수대로 분할해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 분배해 주면 된다. 이것입니다.